네, 훈이님 어서 오시고요. 리소님, 크스누퍼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예, 정감님, 스카이님, 이호님, 네, 친엄동 아저씨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신신님도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사그레 두목님, 대박이다님, 그리고 DYD, 예, ROR55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장부장님하고 나루미님도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이제 아프로님하고 지진님하고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리고 네, 시어버터님도 어서 오시고, 네, 플러스 에이브님도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안 불러드린 분 있나요? 다 오셨죠? 네. 자, 오늘 11월 30일, 자,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11월 달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마지막 올해 12월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그 산타릴리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참 11월 달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아주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주들 열심히 올라가다가 대형주들이 살짝 꺾이니까 또 개별주들 열심히 또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557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이제 대형주 꺾이니까 개별주 가고 코스닥이 강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뭐 좀 짧게, 네, 맨날 짧게 한다고 하는 고서 맨날 길게 하고 있지만 네, 오늘 한 30분, 40분 정도만 쭉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12월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그 오늘 지수 코스피 지수는 왜 하락을 했으며,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왜 버텼는지, 그 다음에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네. 그런 것들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왜냐면 종목들 돌아가는 거 잘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드리고 마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하려고 제가 준비해놓은 멘트가 있는데, 그거 제일 먼저 쏘고, 네, 말씀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그렇게 신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너무 신중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지금은 대충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고요? 네. 너무 신중하게 종목 고른다고 지수 조정할까봐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은 대충 사셔도 돼요. 뭘요? 지금부터 돈의 흐름을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잡아내셔서 좋은 결과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지수가 하락을 좀 했는데, 자, 볼게요. 이거죠?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면 오늘 하락을 좀 했죠, 그죠? 아침에 상승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이제 이렇게 18원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죠? 네. 저도 원래 주식하기 전에는 파란색을 참 좋아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을 좋아했었는데 저는 파란색을 언젠가부터 안 입습니다. 제 장롱에는 진짜입니다. 아주 진한 남색은 있는데, 네. 저는 파란색 옷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파란색 좋아했는데 옷도 없고요. 네. 속옷 중에도 파란색이 없습니다. 양말 중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받은 건데 등산 양말 하나 정도? 네, 그 정도 빼고는 저는 파란색이 없어요. 네, 뭐 그렇다고 뭐 맨날 빨간색만 입고 다니냐? 아니죠. 저는 뭐 산타클로스가 아니기 때문에 빨간색 옷도 뭐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파란색은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피하네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 만화도 스머프는 잘 안 봅니다. 원래 안 보지만, 네. 왜요? 파라니까요. 네. 웃으면서 이제 시작하시라고. 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예요. 저 파란색 옷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파란색이 오늘 나왔죠, 그죠? 네, 지수가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음봉으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1.6%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이게 왜 나왔냐고요? 나와야죠. 코스피 지수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천년만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대형주들은 한번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대신 한번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멈춥니다. 멈추고 옆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밑으로 약간 꺾죠. 그렇죠? 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주식 한 3년 정도만 진짜 집중해서 이렇게 하시면요,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제가 그러지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런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셨죠? 네. 자, 이제 여기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있죠? 뭐였어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분명히 옆으로 돌리거나 꺾을 거다. 상승을 멈추기만 해줘도 그때부터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거다 그랬었죠. 실제로 오늘 이제 음봉이 떨어지긴 했지만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멈춘 건 지난주 화요일부터 아닌가요, 그죠? 네,
화요일날 나왔던 게 이거잖아요. 요거 나오고 나서 크게 지금 올라간 거 없어요. 저는 전문가긴 하지만 주가가 그날 몇 % 올랐느냐 뭐 이런 거 별로 전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가 지금 어디 범위에 있느냐, 방향이 어떻느냐, 그리고 어디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고점, 저점 이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대부분 종가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전문가치고 약간 특이한 스타일이긴 한데 전 종가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종가 기준으로 어때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보기엔 뭐냐면 그래 잘 서 있구나, 아직 떠 있네, 뭐 그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럴 거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못 갔었던 코스닥이 갈 거다. 실제로 코스닥이 가고 있죠. 그렇죠? 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해드린 이유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네, 모짜렐라님도 어서오세요. 최영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던져놓고 에헤라 디어 뭐 그렇게 해도 안 되겠지만요. 네. 걱정이 너무 많으시면 돈이 도망가요. 아셨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코스피 지수에서 그러면 누가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하락하게 만들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지수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누가 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지, 즉 주가를 상승할 때는 누가 주도했는지, 주가를 하락시킬 때는 누가 주도했는지를 정확하게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하락했을까요? 뭐 최근에 이렇게 올린 종목들이 이번에 하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떨어졌겠죠? 누굴까요? 그렇죠. 삼성전자?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올린 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경기 민감주가 급등했었죠. 대표적인 게 화학주, 포스코,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도 최근 좀 올라왔고,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네.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오늘 그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을 했죠. 하락한 거를 좀 일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자,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오늘 뭐 이제 증권이나 이제 은행주들도 꽤 많이 빠졌는데 코스피 지수에서 눈에 띄게 하락을 많이 한 게 일단 삼성전자부터 먼저 보죠. 네,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추세가 꺾인 건 없어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 2% 하락했죠?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지 않습니까? 그쵸? 예. 거기 화면 안 나와요? 네, 잠깐만요. 여기 화면 잘 나오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평상시에 좀 글을 그렇게 치세요. 평상시에. 화면 잘 보이시죠?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시고. 네. 평상시에 글 안 치시는 분들이 화면 안 나오니까 일제히 다 치시네. 평상시에 좀 그렇게 좀 치세요. 평상시에. 네. 죄송해요. 네. 네. 좀 끝나고 나갈 때 인사 좀 하시고, 그죠? 네. 유튜브 보시면 좀 구독, 좋아요도 좀 누르시고, 네. 평상시에는 글 한 번 안 치시더니 그냥 난리가 났네요. 네. 이제 치셔야 돼요. 여기, 저기, 화면 안 나온다고 치시는 분들. 네. 네. 지금 잘 보이시죠? 네. 네. 죄송해요. 네. 아까 화면 조정한다고 잠깐 저기 꺼져 있었나봐요. 네. 화면 키우는 거는 그 본인이니까 키우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잘 나오죠? 네. 네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잠깐 여기 화면 조정하고 좀 해드렸어요. 잘 들리시죠? 네. 네, 그럼 집중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너스 2% 하락을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SK 하이닉스도 오늘 좀 하락을 했죠, 그죠? 누가 하락했냐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추세가 꺾이거나 바뀐 건 없잖아요, 그죠? SK 하이닉스도 보시면 어때요? 그냥 주가가 떠 있는 거죠. 추세가 꺾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제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많이 빠졌냐면 은행주 있죠. 요즘 은행주들 별로 이렇게 공략들 안 하시는데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신한주주를 보시면 오늘 이게 마이너스 5% 하락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음봉이 좀 커 보이죠. 거래량도 있고요, 그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코스피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죠. 그렇죠? 신한주주 하나만 빠진 게 아니라 KB금융이 있어요. KB금융도 오늘 급락을 했는데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그죠? 이 은행 지주회사들은요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세를 뭐 어떻게 깨트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얼마 판 걸로 되어 있냐면 무려 2조 4천억 원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조 4천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순매도 한 것만. 네. 근데 보면 이제 은행주나 이런 것들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주회사 중에 뭐 SK 쭉 불러드릴게요. 참고만 하세요. 네. 이런 것들 좀 빠졌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죠. 오늘 어때요? 살짝 정고점 있는 데서 살짝 떨어진 거죠. 제가 걱정을 하지 마셔라. 이거 왜 했냐면 추세가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최근에 단기 급등했으니까 살짝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뭐 조정이 온다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SK 이노베이션은 12만원 찍고 지금 18만원까지 왔거든요. 거의 안 쉬고요. 그러면 이 정도 음악 나와줘야죠. 정고점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개인들이 최근에 좀 좋아했었던 삼성, SDI 이런 것들도 신고가 살짝 내놓고 떠있죠. 그 다음에 네이버도 지금 조금 하락했고요. 그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최근에 열심히 급등을 했었던 포스코도 살짝 21선을 건드리면서 눌러줬고요. 그죠?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빠진 거죠. 업종별로 보면은 제일 많이 빠진 게 금융 3%, 증권 3%, 보험 3%, 은행 3%. 금융하고 은행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좀 달라요. 네. 그 다음에 건설, 철강, 금속 이쪽이 좀 빠졌죠. 다 뭐예요?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렇죠? 네, 이쪽이 빠졌어요. 가장 많이 올라온 업종은 종이목재 9% 급등했어요. 업종 지수가 9% 급등한 게 종이목재입니다. 자, 일단 이제 지수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해드리면 네. 코스피 지수는 왜 누가 하락을 주도했냐? 최근에 급등했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을 주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지극히 정상인 거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을 위해서 살짝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정상이란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안 갔어요. 안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코스닥이 드디어 내 차례다. 그러면서 움직였죠.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월요일날 크게 올라왔어요. 23일날 쭉 뽑았는데 뭐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월요일마다 급등을 시킵니다. 월요일 그리고 그 주 내내 돌려요. 옆으로 횡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최근 2주 동안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월요일날 음봉을 딱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 음봉이 나오면서 뭘 보시냐면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음봉이 나오면은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죠. 근데 거래량이 전날보다 좀 늘었거든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문제요? 여기서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누르거나 조금 더 돌릴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수가 여기서 바로 탁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보다는 누르거나 약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확률로 따지면 현재로서는 바로 올라가기보다 옆으로 누르거나 살짝 누르거나 돌릴 가능성이 70에서 80%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당신 말대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물어보시겠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왜요? 아시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들 수익 나요, 안 나요? 안 나시잖아요. 개별주하고 테마주 위주로 요즘 하시죠, 그죠? 단기의 수익 위주로 하시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누가 수익이 나냐면요, 대형주 중장기로 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형주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형주 일부 하시지 개별주 테마주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아니죠. 옆으로 돌리거나 누르는 게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실제로 어때요? 지난주 월요일날 지수가 급등나고 옆으로 돌렸죠? 그동안에 코스닥 지수는 뭐 했을까요? 가서 보면 되잖아요. 코스닥 지수는 재밌다니까요. 이게 그 코스피 지수가 옆으로 돌리면 좋아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난주 월요일날이 언제냐면 여기죠. 23일 26일은 여길 거고 16일 여기인데 코스피 지수가 급등 나오는 날 코스닥은 이러고 있었어요. 그쵸? 네.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면 음봉까지 때려가면서 그쵸? 살짝 흔드는데 개인들이 무서워서 막 엄청나게 쏟아냈죠? 네. 세력대에서 싹 받아가지고 올려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코스피 급등할 때 코스닥이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도 코스피 지수 옆으로 돌리니까 쫙 올라오잖아요. 네. 코스피 급등하는 날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옆으로 돌리면 코스닥은 올라오고 그랬던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요번에 이렇게 좀 확진자 수가 많이 안 나왔으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거 뭐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갔겠죠. 어떤 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테마들이 갔을 텐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그죠?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테마주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코로나 테마주 오늘 좀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산발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전 그렇게 보여져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굉장히 눈에 거슬릴 정도로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테마주들 뭐가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오늘 이제 골판지 택배 박스 관련주들인데 그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치료제 있죠. 바이오주들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지저분하게 움직이는데 특징이 뭐냐? 시가총액이 좀 작은 걸 보시면 돼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가 있는데 시젠은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네.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랑 엮여있는 테마주들은 끝났다라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도 시젠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소형 이제 바이오주들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산발적인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저는 사실 싫어요. 왜 싫냐면 좀 산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쪽도 있지만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꾸 예를 들면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데 방산주를 여러분들이 매집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당 뭐 보통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씩 사는 분들이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10종목 정도, 5개에서 10개 정도 사시는 분들이다. 비중 10에서 20%씩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포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방산주가 있어요. 방산주가 뭐예요? 전쟁주죠. 이 전쟁주를 하나 가지고 계신데 막 그게 상한가가 5개 나왔어요.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난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다. 1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그냥 빨리 찍어보세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종목 한 5개, 10개 갖고 있는데 그중에 방산주 하나 갖고 있어요. 비중은 똑같아요. 근데 그 종목이 막 상한가 5개 나왔어요. 기분이 좋을 것 같다 1번, 안 좋을 것 같다 4번. 빨리 찍어보세요. 별로 안 찍으시네. 네.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안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안 좋을 것 같으시죠? 그게 맞아요. 왜요? 그게 상한가 5개 나왔다는 얘기는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종목 하는데 그 중에 방산주 하나가 상한가 5개 나왔다. 나머지 9개는 네, 장대 음봉 5개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쵸? 그게 뭐가 좋겠어요? 힘든 거예요. 네. 차라리 그냥 방산주가 음봉 5개 맞고, 그죠? 네. 나머지가 양봉 5개 나오는 거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 한 개는 좀,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그죠? 네. 실패? 아니, 실수죠. 네, 실수죠. 실수라기보다는 보험 들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 뭐 이거 하나쯤이야. 나머지 9개 막 양봉 5개 나오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코로나 관련주도 똑같아요. 코로나 관련주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막 급등하죠. 나머지는 누워요. 아니면 상승하다가 멈추든지. 눕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상승은 멈춘다니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보험 들어놨으니까 코로나 관련주로 수익은 내야 되는데, 그쵸? 네. 좀 그렇다는 얘기죠. 자, 먼저 아세요? 코로나 관련주는 뭐다? 보험 들어놓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회원들한테 코로나 관련주를 추천했지만 이걸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추천했다기보다 그냥 보험 들어놓은 거죠. 왜요? 코로나가 주기적으로 터지니까. 또 코로나가 또 터졌다고 정부에서 방역한다고 또 저렇게 또 열심히 또 저렇게 언론이랑 같이 손잡고 저렇게 너무 이렇게 또 저렇게 하면 말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주식은 가다가 다 서버리거든요. 그렇죠? 정치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회원들 수익내드려야 되니까 코로나 관련주를 사놓은 거예요.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우리 회원들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좋아서 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좋아서 샀으면 뭐 대선주나 이런 걸 뭐하러 사요? 코로나 관련주로 다 채워놓지. 그쵸? 네. 보험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쵸?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보험 들어오는 걸로 갖고 좀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관련주는 뭐 여러분들 호불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그냥 보험 들듯이 하세요. 보험. 그쵸? 10종목 중에 한두 개? 그쵸? 네. 5개 중에 한 종목 정도?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앞에서 많이 간 거 말고 아직 안 간 거. 네. 제가 항상 강조했죠. 9월달, 10월달, 11월달, 3개월달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앞에서 많이 간 거 하지 마시고 안 간 거 해라. 그랬죠? 자,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10월달하고 11월달에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창궐을 했고요. 창궐했다는 표현을 뺄게요. 창궐했다기보다 그냥 뭐 확진자가 늘어났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코로나 이게 바이러스가 주변에 많이 퍼졌는데 그냥 검사를 많이 하니까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확산을 시작했다기보다 유행을 시작했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저기서 막 나오니까 검사를 많이 하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죠? 네. 건강관리와 더불어서 돈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안 걸리시게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네. 그 평상시에 면역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도 건강관리, 즉 계좌관리 잘 하시고 심리관리 잘 하시고 면역도 키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보자고요. 네. 지수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멈추면 상승을 멈추면 코스닥이 움직이죠? 코스닥이 움직일 때 이 부분에서 누가 간다고요? 그래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갔어요. 확진자 수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팍 쓰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막 가죠. 지금 뭐 정은경 그 이제 청장이시죠 그분이? 네, 그분이 이제 뭐 700명, 1000명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막 관련주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산발적으로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테마주들이 자, 요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중요합니다. 테마주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이면요 그 큰 흐름을 잡기가 되게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신 관련주들이 예를 들어서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20-30개가 바닥에서 눌림목을 똑같이 만들고 들었다 놨다 동일하게 하면요 금방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사시면 돼요. 대충 백신 관련주가 예를 들어서 20개가 바닥에서 20개 정도가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사시면 되냐면 물론 대장주 사셔야 되지만 나 실력도 없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중하실 필요가 없다고 지금. 그 중에서 그냥 본인 보기에 이름 예쁜 거 있죠? 그냥 그거 하나 고르시면 돼요. 웃기죠?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실력이 아직 안 된다 그러면 전문가는 그렇게 뽑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예. 오히려 이름 예쁜 건 피해야 돼요. 네. 개인들이 나중에 날라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네. 아무튼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많거든요. 거기에서는 잘못 고르시면 어떻게 돼요? 네, 금방 끝나버리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수익이 오랫동안 보장이 안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 와중에도 코로나 관련주 중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 종목들이 누구냐? 아까 업종지수 중에서 9% 이상 급등한 종이목재입니다. 종이목재 갖고 뭐 만들죠? 그렇죠. 뭐 만들어요? 박스. 저기 택배 박스 만들죠? 오늘 그 택배 박스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차트를 조금
크게 놓고 볼까요? 아예 그냥 이렇게. 자, 보세요. 차트 이 정도로 구성해 놓을까요? 오늘 상한가는 게 태양 포장이죠? 태림 포장. 태림 포장은 상한가 직전에서 끝났거든요. 25%. 그쵸? 이게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갔냐면 대형 포장이죠. 상한가 같죠? 차트를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원들 낮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보완 설명 더 해드릴게요. 2월 초에 그때 택배 대란이 왔죠? 택배 대란이 와서 그 당시에 택배 관련주 중에서 이 종이박스 관련주들이 상승하려고 하다가 그냥 각자 양봉 한두 개 정도 뽑다가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곤두박질 치죠. 그리고 반등 나오고 뭐 했느냐? 그냥 이렇게 박스권 생활하고 있었어요. 안 가고. 재택근무 관련주들 그렇게 날아가고, 뭐 백신, 진단키트, 뭐 마스크, 알코올, 소독제, 간편식 날아다니고 있는데 유독 그 모든 걸 실어나르는 박스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누구요? 박스를 실어나르는 물류회사, 요거는 안 갔어요. 심지어 박스를 집어가지고 하늘에서 배송하는 드론 관련주도 갔는데 정작 그 물건을 담아서 하는 박스 관련주는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대형 포장이죠? 좀 전에 보셨던 게 태림 포장이죠? 뭘 보셔야 되냐면 2월달에 여기를 먼저 보시면 돼요. 차트 보는 방법인데 시세 본출 안 하고 한번 들었다 놨구나. 그리고 반등만 나오고 크게 간 게 없었네. 근데 보니까 9월달쯤에 한번, 10월달쯤에 한번, 11월달쯤에 한번 들었다 놨다 눌림목을 해놓고 실제로 뭐예요? 코로나가 확 터지니까 세력들이 기회에 있다다 싶으니까 조용히 뭐 했어요? 매집해놨어요. 살짝 들어서 가려고. 이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갔죠? 저희 방에 사놓은 게 있어요. 사놓은 게 하나 있었고 오늘 아침에 급하게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신규원들하고 기존 원들 중에 없는 분들은 사드리려고. 종목은 공개 안 할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 중에 들어있어요. 뭔지는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태림 포장 보셨고 대형 포장 보셨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영풍재지. 이것도 많이 갔어요. 뽑았죠? 1월달, 2월달부터 쭉 보세요. 차트가 똑같죠? 그죠? 네, 최근에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화이자, 백신, 수혜주 막 그런 거 찾고 있을 때 세력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박스 모으고 있었어요. 박스. 그쵸? 박스. 대양제지 들었죠? 신대양제지 들었죠? 아세아제지 뽑았죠? 이건 조금 더 올라가세요. 기존보다. 그죠? 또 뭐가 있겠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골반지 쪽은 그냥 다 갖다 대면 날아오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더 보여드릴게요. 확실하게 공부하신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태림 포장 나왔고 삼보판지 이것도 있죠. 차트가 똑같죠. 한창제지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한국 수출 포장 이름이 참 직관적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율초너와 이것도 그거 하거든요. 네. 이것도 오늘 뽑았죠. 안고점 제꼈고 또 뭐가 있겠어요? 오늘 뭐 폐기물 처리주 관련주도 왔습니다. 신풍재지 요건 신풍재가 아니라 신풍재지를 보시죠. 뽑았죠. 그죠? 아까 대양재지 보여드렸고 뭐가 있겠어요? 신대양재지, 아세재지 아까 보여드렸죠? 네. 요렇게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다 갔다. 차트가 어때요? 식품진진 이런 것들은 뭐 개별 재료가 있어서 미리 들었지만 대부분은 3월달 이후로 큰 그거 없다가 돌리다가 요번에 뽑았죠. 그쵸?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쪽에 관심 갖는 동안에 세력들은 제가 아까 박스 줍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인터넷 박스 관련주. 그쵸? 네. 자, 근데 이걸로 끝날까요? 주식은 이제 응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자, 여기 갔어요. 이거 뭐가 가겠어요? 그렇죠. 박스를 실어나르는 물류주가 움직였겠죠.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저희 방에 물류주 사놓은 게 있거든요. 또 기존에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간 게 하나랑 좀 연관이 있는 기업이죠. 한익스프레스. 이렇게 뽑았어요.
똑같죠. 물류 관련주들 시간에서 오른 거 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돈이 어디 있다는 걸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이쪽이에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매집을 잘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이목재 관련주들이 이게 사람들이 무시를 많이 하는데 자산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뭐 괜찮은 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지회사들이 뭐 상폐됐다는 얘기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런 거 없죠? 자산주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 많이 했지만 특히 젊으신 분들 있죠? 네. 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 그죠? 네. 시대에 이런 거 박스 관련주 추천하면 요거도 먹거든요.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력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네. 세력들은 새 거 좋아한다. 남들이 관심 없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낮에 회원들한테 그런 비유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박스가 보통 어디에 모여있죠? 저기 뭐 쓰레기장이나, 그죠? 재활용 거기 가면은 막 박스 잔뜩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맨날 보고 있는데 이런 거 추천하면 누가 사겠냐고요. 안 사거든요. 세력은 항상 뭘 노린다고요? 여러분들의 허점과 생각하지 못한 그런 쪽을 노린다고요. 한마디로 우린 그거를 뒤통수라고 표현하잖아요. 뒤통수, 그죠? 네. 이쪽을 노리는 거예요. 차트 보니까 다 아시겠죠? 지금 보니까 보이시죠? 아, 맞네. 매집해놨네. 똑같네, 차트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근데 이런 것들을 여기 밑에서 추천하면 사셨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방 회원들은 제가 뭐라 얘기하면 다 사세요. 어디 가서 돈을 진짜 뭐 끌어 땡겨 와서라도 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안 사요. 아니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그렇죠? 네. 요즘에 뭐 그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런 거 추천하면 잘 안 삽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지 돈이 벌리는 거예요. 남들과 같은 길을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밤에 좀 잠 좀 주무세요.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그쵸? 이상한 거 뭐 야동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자꾸 정보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왕년에 검색 좀 잘한다는 사람이었는데 네. 검색하셔봤자 그냥 그 실력만 더 안 좋아지세요. 그냥 주무세요. 뭐 자꾸 듣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라고. 제 방송 들으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냥 네. 왜요? 내일 또 방송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주무세요. 오늘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왜 하락을 했는지, 누가 주도주였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쭉 얘기해드리고 있잖아요. 내일 뭐가 가겠어요? 제지 관련주하고 물류 관련주가 끝났을까요? 글쎄요. 세력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3개월 정도 매집을 했죠. 이것만 봐도 최소한 3개월 아닌가요? 뭐 이렇게 따지면 6개월 이상이고요. 그쵸? 네. 세력이 3개월 매집했는데 이틀 올리고 끝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목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죠? 네. 3개월 매집했는데 이틀 재미 보자고 끝내겠습니까? 저 같으면 글쎄요. 네. 그렇게 쉽게 포기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창투사 관심 있는 분들은 7번 찍어보세요. 시간이 좀 없는데 창투사 얘기 좀 빨리 해드릴까요? 네. 난 창투사 관심 있다. 7번. 창투사 관심 있는 분들 7번 찍어보세요. 네. 없으세요? 플러스 웨이브님 무방회원이시죠? 오케이. 관심 있으시고. 어디 쪽에 관심들이 제일 많으신가요? 네. 창투사가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우리기술 투자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우리 다 팔았다 라고 다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자 보세요. 떠있죠. 그죠? 네. 거래가 엄청나게 나온 상태에서 떠있거든요. 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창투사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기술 투자 거래량을 보시면, 네. 그러니까 사실 때 만약에 이제 우리기술 투자를 사고 싶다 그러시면 이 거래량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네. 요거는 알고 사시라고요. 네. 저는 얘기해 드렸어요. 네. 거래량 이만큼 나왔고, 그죠? 네. 어디에서 멈췄냐면 여기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 찍었을 때, 그 고점이 여기거든요. 네. 여기 매물 때 바로 밑에서 멈췄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라고요.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낫겠죠. 저 같으면 이거 안 삽니다. 저는 매매 안 합니다. 네. 전문가가 매매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죠? 네. 리딩하는 것도 바쁜데 자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근데 보시면 어때요? 사시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강의 드렸죠. 제발 스마트폰으로 차트 보지 말라고. 이 차트도 지금 짧게 보는 거예요. 네. 이만큼 터졌잖아요. 이거 사시겠어요? 네. 3% 5%짜리 10%짜리 수익 한번 내보겠다 이걸 들어가요? 네. 근데 창투사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왜요? 창투사를 끌어올린 재료가 뭔데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끝났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 얘기 듣고 그래서 비트코인 뭐 시세 보거나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제 주변에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 수익 10% 날 때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 하는 사람은 수익 50% 났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왜 하냐? 일로 와라. 이쪽을 해야. 아니, 자기는 비트코인에 뼈를 묻겠대요. 미치겠어요, 진짜. 말 진짜 안 들어요, 진짜.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중독이거든요. 네. 비트코인을 꼽혀가지고, 네. 그쪽에서 오질 않아요. 근데 내가 계속 보여줬거든요. 이게 낫지 않느냐. 아는 지인이에요. 지인. 차라리 이쪽을 해라. 비트코인 관련주 그 찾으면 다 나오는데 왜 거기 들어가서 있냐. 그러니까 끝을 보겠대요. 비트코인 테마주가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6시간 반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걔는 그 친구들은 24시간 해야 되고. 그쵸? 네. 이쪽을 잘 보시면 돼요. 안 끝났어요. 비트코인 관련주 창투사가 안 끝났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코스닥 안 끝났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돌려서 했던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제가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창투사가 안 끝났다. 창투사가 되게 좋을 거다. 계속했죠? 그게 뭔지 알아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던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면요. 창투사가 하락해버립니다. 근데 창투사가 버티죠? 코스닥 지수가 이상하게 잘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바이오만 생각하시죠? 아니요. 창투사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창투사가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지는 못해요. 그 정도로 시가총액이 크지도 않고 그렇게 뭐 바이오의 영향력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거 있어요. 바로미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창투사는 여러분들 관심 종목창에다가 좀 이렇게 올려놓고 주기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뭐 산다 안 산다를 떠나서 내가 코스닥 개별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벤처 캐피탈의 상징인 창투사는 이제 보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보세요. 코스피 지수 안 가죠? 코스닥 움직이죠? 코스닥 안에 있는 테마주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있죠? 그쵸? 창투사 버티고 있죠? 그죠? 지금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해드렸는데 코로나 환자가 100명 넘었으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주요 뉴스를 보면 맨날 뭐 이제 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 정치권 뉴스를 막 다루던 그런 특히 종편 채널들 있죠? 종편 채널. 그쪽에서 갑자기 이제 방송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얘기를 10분, 20분씩 할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쵸? 네. 코로나 환자가 막 200명, 300명 막 계속 늘어나니까 더 막 코로나 환자 얘기를 막 하죠? 정치 뉴스 다 그냥 뒤로 밀어버리고. 근데 그거 아세요? 어느 순간 코로나 얘기 안 하는 거? 하기야 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방송을 딱 시작하면 코로나 환자 얘기 막 10분, 20분, 30분까지 하는 걸 지금 싹 채워버리고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 이 두 사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심각한 사안이긴 하죠. 그죠? 네. 근데 국민들 코로나 그 걱정해 줄 때는 언제고요? 갑자기 그거 얘기합니다. 왜 이럴까요? 제 말의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부터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요. 살살.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 동향을 파악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음모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언론사에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뭔가를 다루겠죠, 그죠? 네. 확진자 몇 명, 내일은 몇 명 나올까, 뭐 1000명 나올 수도 있다더라. 그런 거를 보면서 바들바들 떨지 마시고, 이 확진자 숫자가 딱 줄어드는 딱 거기서 정치권 뉴스가 확 들어오고 코로나 뉴스가 되게 밀리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음모론까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이제 저는 의료보건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주식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쵸? 네. 주식 전문가가 딱 봐도 알겠는데요. 제가
저도 이제 뭐 경제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기업 분석도 공부하고 차트도 분석도 많이 했지만 차트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대충 딱 그려집니다. 이렇게 가겠네. 제가 딱 그렇게 그려지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확진자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추세는 그 차트는 알겠어요. 차트 공부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딱 언론사에서 그거 이제 뭐예요? 일면에서 다루다가 뒤로 빠지잖아요 지금. 앞으로 잘 보시라고요. 제가 정치권 뉴스가 계속 앞에 나오면은 그렇죠?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잠잠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방역을 하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줄어든다니까요. 네. 이 정권에서 그 홍보하는 K방역의 성과인데, 그죠? 네. 그게 아무튼 여러분들 잘 판단하세요. 네. 아무튼 이러다 보면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줄어들죠.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다른 나라하고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 기간이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결론은 뭐냐면 코로나 이 이슈가 평생 갈 것 같죠? 얼마 못 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이 얘기는 이제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 넘고 막 그러니까 되게 긴장되시죠? 그쵸? 네. 근데 제가 그냥 딱 터놓고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자, 3월달 이후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언제 제일 많이 늘었고 줄어들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냐고. 여기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기억 거의 못하시죠. 제가 먼저 얘기해드렸죠.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요. 기억 못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왜 이렇게 지수가 하루에 급락을 했는지, 여기서 왜 급락을 했었고, 왜 여기를 깨졌어, 21선을 깼었고, 여기 왜 하락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솔직히 10월 말에 왜 하락했는지 지금 기억 안 나는 분들도 꽤 있을걸요? 근데 여기는 기억하시겠어요, 이거? 특히 요거 기억하시겠어요? 왜 하락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실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2월 전 이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도 이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머리에 저장이 된 거예요. 2월 20일 이후에 그때 몇 번 확진자였어요. 그 신천지 신도 그분. 그분 딱 발견되면서 38번인가 30몇 번이었는데 그죠? 그분이 저기 되면서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이제 검사를 많이 하니까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미국 저기 그때 이탈리아 뭐 프랑스에서 뭐 확진자 늘어나가지고 팬데믹이 왔죠. 그죠? 그때는 급락했어요.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그 다음에 언제 일어났냐면 5월 어린이날 연휴 끝나고 나서 그 이태원 쪽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많이 늘어났거든요. 잘 보세요. 5월 초였거든요. 그때 증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최대한 찍으세요. 보이세요? 이제 마무리 져드릴 테니까.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날 때 이만큼 지수 올라왔거든요. 잘 보시라니까요. 뉴스 보다가 자꾸 속지 마시고. 그쵸? 이때 정부에서 얼마나 특히 언론에서 얼마나 그랬어요. 코로나를 잡아야 된다고. 그쵸? 1번 찍으라니까 왜 2번을 찍으세요? 여기 2번 찍으시는 분 계시네. 그쵸. 네. 이랬다고요. 그 다음에 언제 그랬는 줄 아세요? 3개월 주기로 그런 것 같아. 2월달, 5월달, 그 다음에 8월달이죠. 김호님도 어서오세요. 8월달에 여기 보시면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났죠. 그 기점이 어디예요? 8.15 광복절 광화문에서 집회했다고. 그때 보수단체 이제 정부에서 막 뭐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잘 보시면 그때 막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서 급락한 것 같죠. 그런 것 같죠? 저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8월 14일날 이미 8월 12일 이때부터 살짝 하락하고 있다가 뭐 광화문 집회 끝나고 연휴였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음봉 딱 2개 나왔거든요. 센 거 2개 딱 나오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났거든요. 교회에 막 조사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갔다고요. 지금은요 확진자 수 확 늘어나는데 11월 달부터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희한하죠? 5월 달에도 확진자 숫자 늘어나는데 올라가고 8월 달에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랬어요. 결론이 뭐예요? 또 속으실 거예요? 또 속으실 거냐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났는데 증시가 올라갔어요. 그게 누가 갔어요? 코스피가 아니라 코사이 갔어요. 그만 좀 속으시라고요. 그만 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번지고 그럴 때는 마스크 꼭 끼시고 잘 씻으시고 잘 드시고 푹 쉬세요. 그래야지 안 걸릴 거 아닙니까?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그죠? 네.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언론에서 망한다 TV나 틀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어디에서 뭐 몇십 명씩 나왔다더라 뭐 김장하는데 뭐 신생아한테도 막 걸리고 누가 죽었다더라. 요즘에 죽었다는 소리 안 나옵니다. 그런 뉴스 나올 때 개인들 다 털리게 하고 갔다니까요. 지금도 가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뉴스 좀 그만 보시라고. 제 목소리가 떨리죠? 답답하니까요. 이때마다 그랬다니까요. 이게 지금 코로나라서 그렇지 옛날에 어떻게 언제 그랬냐면 항상 그랬어요. 항상 패턴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냥 제목만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상하는 게 악재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해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지요. 3년 전부터 대충. 네.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만 옛날에 그랬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3년 전부터 언론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할 것 같은데. 하면 어떡하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3년 전부터. 막상 3년 있다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양복 나왔어요. 왜요? 3년 동안 언론 때문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아시겠어요? 갔다니까요, 그냥. 전쟁 나면 어떡하지? 제가 옛날에 우리 회원들한테 걸프전, 그 다음에 어디에요? 그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그게 걸프전이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 있죠? 전쟁 역사. 아버지 부시, 그 다음에 아들 부시, 뭐 IS 사건 터졌을 때 그거 쫙 9.11 테러 그거. 전쟁 거 제가 다 분석했습니다. 후세인 그때 잡으러 들어간 것도 다. 전쟁하는 거 아니야? 네. 딱 그 전까지만 조정받고요. 전쟁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양목 나서 가버렸다니까. 전쟁하기 전에. 똑같지 않습니까? 전쟁이냐, 뭐, 금융 이슈냐, 뭐, 그거죠. 지금 그게 코로나로 바뀐 거고. 그러면서 증시가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거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줄었다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러겠어요? 언론에서 왜 여러분들 자꾸 흔들겠어요? 안 흔들면 여러분들이 물량을 안 내놓으니까요. 흔들어야죠. 세력이 막 여러분들 찾아와서 여러분들 막 그 어깨를 잡고 멱살을 잡고 막 흔들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흔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흔드는 거죠. 육체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깔끔한 양복과 예쁘장한 얼굴하신 앵커분들 나오는 어디요? 네. 얼마나 지적이세요, 그분들, 그죠? 네. 그분들도 노력 많이 하시니까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셨겠죠. 네. 그분들이 전해주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속는 거죠. 그만 속으시라고요.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방법 먼저 아세요? 기법? 아니요, 이건 기술이니까 맨 마지막에 배우시면 돼요.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거는 원리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안 속으셔야 돼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안 속는다. 두 번째, 모니터에 붙여놓고 적어놓으세요. 붙여놓으세요. 1. 안 속는다. 2. 절대 안 속는다. 3. 죽을 때까지 안 속는다. 이게 돈을 버시고 돈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 원리를 배우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술을 배우세요. 그리고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안 속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무거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마치려고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그죠? 네. 한마디로 코스닥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언론에 속지 마시고 코로나 확진자 수 얘기 많이 나왔을 때 올라갔거든요.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별로 없죠? 맨날 뭐 지수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 걱정이 나오고 있지. 개인들 말이에요. 그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밤 편히 주무세요. 아셨죠? 진짜로 한번 적어놓으세요. 안 속는다. 절대 안 속는다. 죽을 때까지 안 속는다. 실제로 제가 썼던 방법입니다.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마음이 편안하셔야죠. 마음이 편안하셔야 되는데 맨날 뉴스 보고 주변에 주식 못하는 친구들하고 주식 얘기를 하면 얼마나 더 몸과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매매를 많이 하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왜 힘든지 아시겠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죠. 지는 게임을 본인이 세팅을 해놓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첫 번째,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게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그 원인을 거꾸로 찾아가면 돼요. 근데 그 맨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속는 거라고요. 왜 뉴스 보지 말라고 하겠어요? 자꾸 속으니까. 왜 자꾸 차트 열어보지 말고 계좌 열어보지 말라고 하겠어요? 마음이 흔들려서 또 속으니까. 그쵸? 네. 가장 핵심, 그 원천이 뭐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거 다 잘라버리시고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세력들이 3개월 동안 매집했는데 그냥 끝나겠느냐? 얘기해 드렸어요. 대신에 재지 관련주들은 좀 그 약간 못된 게 있어가지고 수익 내기가 이렇게 쉽지 않으실 텐데 아무튼 참고하시고 아무튼 시황 흐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강의가 좀 괜찮았으면 이따가 유튜브 올라오면 저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가 요즘에 그 방송 끝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얘기 안 했더니 조회수는 막 1000, 2000, 3000, 4000 나오는데 좋아요가 5개밖에 없어요. 아주 그냥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따가 저녁에 또 기법 강의 영상 따라 올릴 거니까 그러고 또 올라오면 아셨죠? 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세요. 네. 나도 한 좋아요가 50 좀 넘어봤으면 좋겠어요. 최대가 30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50 한번 넘어봅시다. 네. 부탁드려도 되죠, 그죠? 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은 조금 이제 기법 강의 형식을 좀 가져와서 뭘 좀 잡아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아무튼 편안하게 주무시고 방금 말씀드린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5월달, 8월달, 11월달 공통적인 게 뭐예요? 코로나 얘기 나왔을 때 주가 올라갔어요. 이때 수익을 많이 내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서 머물거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얘기했던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할 얘기를 먼저 땡겨서 하겠다 그랬죠? 뭐예요? 지금은 그렇게 신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냥 하세요. 지금처럼 주식에서 할 때도 없고 매집 준비가 잘 됐을 때가 지금보다 더 좋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은 대충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광송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